정적을 깬 것은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지훈아. 태양그룹 오수진과의 결혼은 명령이다. 그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J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 목소리의 주인은 평생에 걸쳐 SJ, 제국을 건설한 늙은 호랑이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어 어떠한 반항도 용납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비웃음을 지었다. 전혀 즐거움이 없는 웃음이었다. SJ의 미래 아니면 아버지 한 사람의 미래겠죠. 아버지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노릇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10마디 이상 섞어보지도 않은 여자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내 그치기 어린 행동이 모든 걸 망칠 거다.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책임을 회피하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전화기 너머에서 울렸다. 책임, 지훈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소리는 방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제 책임은 아버지가 그려놓은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 여자는 제가 직접 정할 겁니다. 안세리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그녀의 짙은 갈색 눈으로 거대한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살짝 엿보았다. 밤의 서울은 인공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그 불빛들은 영혼 없는 점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런 방에서 수없이 비슷한 대화를 들어왔다. 권력 다툼 수십억 달러의 거래 주가로 결정되는 인간관계. 그녀는 강지훈을 잘 알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밤새도록 분석했던 경쟁사 분석 자료를 통해서였다. 버릇없이 자란 오만한 후계자 똑똑하지만 충동적이며 SJ그룹의 리더십 체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다. 나에게 도전하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몇 톤 낮아지며 숨길 수 없는 위협을 담았다. 좋다. 내 등 뒤에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일주일 주지. 만약 네가 오수진보다 더 나은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얌전히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여. 통화가 끝났다.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지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일주일. 어떻게 일주일 안에 아버지를 만족시킬 만한 가문이 걸맞은 여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가 누구를 선택하든 아버지는 뿌리까지 파헤쳐 무자비하게 거절할 것이 뻔했다. 만약 그가 절대로 조사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떨까? 이 상류층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지훈의 시선이 무심코 테이블 위의 식기를 정리하려던 세리에게 닿았다. 그녀는 심플하지만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하얀 목덜미와 부드러운 옆머리 몇 가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장신구도 짙은 화장도 없었다. 그녀는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함의 현신이었다. 미친 생각이지만 동시에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지훈의 머리를 스쳤다. 만약 이 여자를 선택한다면 여종업원. 이 소식은 재벌계 핵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버지와 오수진의 가족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하는 셈이다. 아버지는 격노하고 어떻게든 막으려 하겠지만 바로 그 혼란이 그에게 숨 쉴 시간을 줄 것이다.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태양그룹과의 결혼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터였다. 이 여자와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 그녀가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쥐어주고 사라지게 하면 그만이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문 밖을 힐끗 보았다. 예상대로 몇몇 파파라치들이 냄새를 맡고 로비 아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세리는 반사적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순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평온함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와 귀한 손님이 무언가 필요하신지 물으려 했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눈빛에 가로막혔다. 이름이 뭐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을 되찾아 있었다. 안세리입니다, 손님. 그녀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세리. 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마치 그 맛을 보는 것처럼. 좋은 이름이군. 그는 그녀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직원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SJ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이 천천히 광택나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이 공기가 멎는 듯 했다. 지배인은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떨어뜨렸다. 지훈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짙은 남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조명 아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수진에게 청혼하라며 준 바로 그 반지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안세리 에셋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장난인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 세리는 반지를 내려다보고 그의 오만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충격받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알아보았다. SJ그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를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동기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가문 대한그룹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SJ의 연루에 대한 의심. 이 청혼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다.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 겉으로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좋아요. 그 대답에 혼돈이 폭발했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지훈 자신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거절하거나 자꾸 감당할 수 있는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차분하고 절대적인 수락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오만한 가면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마치 맞춘 것처럼 딱 맞았다. 그는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오늘 쇼는 여기까지지. 내일 내 기사가 연락할 거요. 우리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약혼녀가 아닌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듯한 투였다. 그는 폭풍의 눈 속에 세리를 남겨두고 레스토랑을 휩쓸 듯 빠져나갔다. 동료들의 미친 듯한 속삭임과 시선을 무시한 채 그녀는 침착하게 남은 근무를 마쳤다. 허름한 옥탑방이 아닌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오피스텔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았다. 그것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열쇠였다. 그녀의 생각이 장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당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내 게임의 말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시네요. 강지훈의 도발적인 청혼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과 모든 신문의 한 면은 SJ그룹 황태자 재벌가 정략결혼 파기하고 미스터리 여인과 정격 약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것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시작인지 아니면 SJ그룹의 경영권에 막대한 타격을 줄 재앙의 서막인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서재는 짙은 색의 목재와 가죽,
그리고 벽에 걸린 단 하나의 추상화로 그의 권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뉴스를 응시했지만 의자 팔걸이를 쥔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단 한치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노련한 포식자였다. 예상대로 강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의 집으로 데려와라. 오늘 저녁에.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처형장으로의 소환 통보였다. 강지훈의 운전기사가 안세리를 태우러 왔을 때 그는 이미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계약서 한 뭉치와 펜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게 우리 합의서요. 내 약혼녀로서의 의무, 약혼 기간, 그리고 당신에게 지급될 보상금 목록이 적혀 있지. 서명하쇼. 그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즈니스 거래로 취급하고 있었다. 세리는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것을 다시 밀어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직원 엠플로이에 이 아니라 약혼녀입니다. 신뢰로 쌓인 관계에 계약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그의 규칙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이어서 그녀는 구두로 자신의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지만 그의 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이 연극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강지훈은 짜증이 나면서도 동시에 흥미가 솟았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그녀를 준비시키기 위해 청담동의 최고급 명품 편집숍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가 화려한 브랜드들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이 고급스러운 단순하고 우아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평범한 종업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패션과 브랜드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강지훈에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주요 단서였다. 강씨 가문의 본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부와 권력의 요새였다. 차갑고 위압적인 건축 양식,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조용한 사용인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처형단이 그들을 맞았다. 강태환 회장 지훈의 엄격한 어머니 윤 여사, 그리고 우연히 방문 중이던 도끼 가득한 오수진까지. 윤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세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네가 그 아이구나. 예쁜 얼굴 하나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 그녀는 세리의 배경을 공격했다. 어느 시궁창에서 기어 나왔니? 세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그녀는 대담하게도 즉시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인격으로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께 제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정중함은 완벽하게 모욕을 튕겨내는 무기였다. 다음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하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다가왔다. 세리 씨 정말 용감하시네요. 하지만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각오는 되어 있으세요. 레스토랑에서 주문받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지훈 오빠에게 큰 망신을 줄 수도 있다고요. 세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수진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지훈 씨에게 가장 큰 망신은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가짜 걱정을 되받아쳐 수진과 지훈의 결혼이
사랑 없는 사기극이었음을 암시했다. 마지막은 최종 보스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뭐냐? 돈 원하는 액수를 말하고 사라져라. 세리는 두려움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저에게 청혼한 아드님의 마음뿐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아드님의 마음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드님께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 방은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모든 부담을 지훈에게 넘기고 강 회장을 마치 제 아들을 팔아넘기려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방 안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안세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평정을 잃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와 사회적 관습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공격했다. 강 회장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하고 어수룩한 상대가 아님을 간파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하며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긴장감만이 아니라 지훈의 당혹감과 서서히 피어나는 존중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세리는 그저 신비롭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밤의 도시 불빛을 반사하며 깊이를 알 수 없이 반짝였다. 안세리예요. 강지훈 씨의 약혼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훈과 독자 모두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채 2장의 막을 내렸다. 이제 그녀의 정체는 이야기의 중심 미스터리가 되었다. 약혼은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안세리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파파라치가 뒤를 쫓는 공인이 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마련해준 금으로 만든 세 장이나 다름없는 호화로운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사치를 즐기는 대신 그곳을 자신의 작전 지휘 본부로 만들었다. 새 노트북 암호화된 드라이브 대포폰. 그녀의 아침 일상은 그녀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뉴스, 주식시장 데이터, 그리고 자신의 가족 회사인 대양그룹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띄웠다. 화면에는 대양그룹이 직면한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주가가 공격받고 있었고 몇몇 핵심 프로젝트는 의문의 방해 공작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버지인 안 회장님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SJ그룹 본사에 들어갈 합법적인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지훈 씨의 약혼녀로서 당신을 더 잘 내조하려면 당신의 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방문해서 지훈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배우고 싶어요. 지훈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저항했다. 하지만 세리는 이것이 그들의 영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당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면 우리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아버님과 대중에게 더 진짜처럼 보일 거예요.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SJ타워는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었다. 로비는 분주했고 그녀가 지훈과 함께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세리는 화려한 인테리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권력의 역학을 관찰하고 있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누가 불안해 보이는지, 누가 진짜 영향력을 쥐고 있는지. 웨이트리스로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뛰어난 인간 관찰력을 가르쳐 주었다. 지훈은 형식적으로 그녀를 몇몇 핵심 임원에게 소개했다. 그중 한 명이 최민식 전무였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유능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세리 같은 사람만이 간파할 수 있는 탐욕의 불꽃이 스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주요 관심 인물로 지정했다. 지우는 지루해하며 그녀를 떼어놓고 싶어 자신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에게 그녀를 떠맡겼다. 김 비서는 수십 년 동안 강씨 가문을 섬겨온 중년에 충직하고 지친 남자였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견학을 시켜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전문적이지만 거리를 두었고 그녀 또한 다른 철없는 재벌가의 여자친구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가십이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사의 구조 여러 부서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세리가 최민식 전무가 주도하여 최근 계약이 끊긴 작은 협력업체에 대해 우연히 언급했을 때였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녀는 진심 어린 동정심을 담아 말했다. 저희 삼촌께서 그곳에서 일하셨거든요. 좋은 회사였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타격을 이기지 못했죠. 이것은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이 말은 김 비서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년 전 그 자신의 매제도 강 회장의 무자비한 결정으로 사업이 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세리에게서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나중에 김 비서가 그녀를 바래다 줄 때 그는 그녀 근처의 테이블에 태블릿 PC를 실수로 두고 갔다. 화면에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세리는 그 제스처를 이해했다. 예의했다. 그녀는 재빨리 회사들의 이름을 외웠다. SJ그룹의 알려진 자회사들이 아닌 낯선 이름들이었다. 김 비서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부주의를 사과하며 재빨리 태블릿을 껐다. 그들의 눈이 짧은 순간 마주쳤다. 조용한 이해가 형성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당겨야 할 실마리를 던져준 것이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세리는 그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대항그룹에 대한 공격을 교차 검증했다. 그녀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유령 회사 중 하나는 대항그룹의 핵심 납품업체가 갑자기 부도 처리된 바로 그날 설립되었다. 또 다른 회사는 대항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가짜뉴스가 퍼지기 직전에 익명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 흔적은 다름 아닌 최민식 전무가 감독하는 자회사가 관리하는 펀드로 직접 이어졌다. 장은 그녀가 화면에서 밝혀내기 시작한 복잡한 거미줄을 응시하는 세리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뱀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뱀 자체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최민식 전무와 오수진은 청담동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배에서 만났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노골적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서려 있었고 최 전무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다. 그는 안셀이라는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강 회장의 신임을 얻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계집애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더군. 최 전무가 위스키 잔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뿌리 없는 잡초는 뽑아버리기 쉬운 법이지. 오수진이 비웃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외 강지훈 오빠가 싸고 돌아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안 될 거예요. 걱정 마. 초에 전무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최근 그 애가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 바로 그걸 이용할 거야.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최 전무는 세리가 우연히 접근할 수 있는 서버의 거짓이지만 매우 민감해 보이는 M&A 전략 데이터를 심어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를 경쟁사에 유출시킨 후 세리의 새 오피스텔 IP 주소로 이어지는 디지털 흔적을 만들 것이었다. 증거는 완벽할 터였다.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세리는 자신의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김 비서에게 시장 조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요청이었다. 모든 요청을 감시하고 있던 최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접근을 승인했지만 그녀가 볼 수 있도록 허가된 데이터베이스에 미끼 파일이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세리는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신중했지만 수천 개의 파일 중 특정 파일 하나가 함정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그녀는 파일을 잠시 열어보고 그것이 고도의 M&A 전략임을 확인하고는 약혼녀로서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즉시 닫았다. 하지만 디지털 발자국은 이미 남았다. 그녀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동시에 최 전무의 공모자가 정보를 유출했다. 경쟁사는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이며 SJ그룹의 비밀 전략을 완벽하게 카운터쳤다. SJ그룹 내부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IT 보안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 경로가 추적되었다. IP 주소는 현재 안세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호화 오피스텔의 것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적이었다. 강태환 회장 최민식 전무, 그리고 우연히 회장을 위로하기 위해 와있던 오수진, 그리고 강지훈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최 전무는 거짓 후회와 함께 증거를 제시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백합니다. 안세리 씨가 정보 유출 몇 시간 전에 해당 기밀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오수진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출신의 애가. 분명 경쟁사가 보낸 산업 스파이일 거예요. 지훈 오빠,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 증거는 논리적이고 명백했다. 아버지의 눈은 분노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차갑게 빛났다. 이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내가 바보같이 놀아난 건가? 그녀는 그냥 스파이였나?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면이 그것을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가족들의 모욕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평온함. 그녀의 지적인 질문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품위와 위엄.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녀의 모습. 결정적인 생각이 스쳤다. 이건 너무 완벽하다. 증거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다. 스파이가 왜 그렇게 어설프게 자신의 IP 주소를 사용한단 말인가 말이 안 됐다. 이건 함정 같았다. 그는 최민식의 지나치게 걱정하는 얼굴과 오수진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았다. 그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그들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선택을 내렸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냉소적인 세계관에 대한 거부였으며 자신의 직감에 대한 수용이었다. 그는 안세리를 믿기로 결정했다. 지훈이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무턱대고 변호하지 않았다. 그건 어리석은 짓일 테니까. 대신 그는 시간을 벌었다.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IP 주소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안세리 씨는 여전히 제 약혼녀이며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이 선언은 모두를 특히 그의 아버지를 경악시켰다. 지훈이 반항적인 아들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리더처럼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훈은 도끼 어린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즉시 회사 외부에 신뢰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세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는 그녀의 자세에 깃든 미묘한 긴장을 볼 수 있었다. 소식이 이미 그녀에게 닿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당신이 그랬어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덫을 놨어.
당신이 결백하다는 거 알아. 세리는 놀라움과 함께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난을 예상했지 신뢰를 예상하지는 않았다. 장은 이 새로운 역학관계와 함께 끝을 맺는다. 지훈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린 함께야. 전부 말해줘요. 안세리 씨, 당신 진짜 정체가 뭐야? 어둠 속에서 싸우면서는 당신을 지킬 수 없어.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진정한 동맹을 맺자는 초대였다. 지훈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불신이나 적대감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대한 결정의 무게를 담은 조심스러운 침묵이었다. 세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제 진짜 이름은 안세리입니다. 대한그룹 안건영 회장님의 외동딸이죠.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이 지훈을 덮쳤다. 대한그룹, SJ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품위, 그녀의 지식, 그녀의 평온함. 그리고 SJ그룹에 대한 그녀의 관심. 그럼 이건 전부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복수는 아니에요. 세리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저희 대한그룹은 몇 달 동안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저는 그 배후에 SJ그룹에 누군가가 있다고 의심했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당신의 청혼은 정구중 코너는 예상치 못한 기회였을 뿐이고요. 지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배신감보다는 차라리 경외감이 들었다. 이 여자의 대담함과 지략에 그는 이제 자신이 훨씬 더 거대한 게임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진짜 동맹이군. 최민식과 오수진, 그리고 그들 뒤에 누가 있든 전부 끌어내리는 거야. 그들의 협력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두 개의 강력한 두뇌가 합쳐진 것과 같았다. 세리는 대한그룹의 위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지훈은 자신이 고용한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 하데스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천재 해커와 연결해 주었다. 그들은 하데스와 함께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하데스는 젊고 무심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증거는 교묘하게 조작됐어요. 하데스가 말했다. IP 주소를 당신의 오피스텔로 향하게 한 건 기본적인 속임수죠.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아무리 유능한 놈이라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데이터를 유출한 패킷을 역추적해보니 아주 미세한 시간, 지연 레이텐시이 발견됐어요. 유출이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SJ 타워 내부의 다른 서버에서 시작되어 당신의 IP를 경유한 것처럼 위장된 거예요. 세리의 눈이 번뜩였다. 그 서버가 어느 부서 소속인지 알 수 있나요? 하데스가 몇 번 더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지도를 띄웠다. 재무 2팀 서버실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의 관리자는 최민식 전무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이군요. 빙고. 그들은 덫의 구조를 파악했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초의 전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나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분석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무언가 더 큰 것을 숨기려 하고 있어요. 김 비서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유령 회사들. 그게 핵심일 거예요. 지훈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최민식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서류를 비밀리에 입수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투자 계획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리가 대한그룹의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자 허점이 드러났다. 프로젝트 부지로 명시된 땅의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이었고 현지 파트너로 등록된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최민식은 SJ그룹의 투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로 넣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세리를 산업 스파이로 모는 것은 이 사기극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프로젝트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지훈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이제 어떡할까? 지훈이 물었다. 지금 당장 이 증거를 아버지께 가져갈까? 아니요. 세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최민식은 교활한 뱀이에요. 증거가 불완전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거예요. 우리는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순간에 그들의 역공 계획이 세워졌다. 1단계 그들은 최민식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둘 것이다. 지훈은 아버지 앞에서 세리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한 척 연기하며 그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2단계 그 사이 하데스는 최민식의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여 그가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3단계 세리와 지훈은 최민식이 프로젝트 승인을 받으려 할 주주총회 당일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장은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지훈의 사무실에서 끝난다. 세리와 지훈은 복잡한 증거와 계획이 담긴 스크린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가짜 약혼 남녀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우로서 준비됐어.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세리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정의를 향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가 판 무덤에 직접 들어가게 해줘야죠. SJ 타워의 거대하고 삭막한 대회의실. 주주, 임원 변호사들로 가득 찬 공간의 공기는 팽팽했다. 강태환 회장이 철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최민식 전무는 연단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감의 절정에 있었다. 그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인상적인 그래픽과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약속했고 이미 많은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교묘하게 지훈의 최세대나의 최근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가 지훈의 스캔들 이후 회사를 안정시킬 방법이라고 포장하여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지훈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이 투표를 요청하려던 참이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의 말투는 어떠한 반대도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아버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평소의 반항적인 걸음걸이가 아닌 리더의 당당한 발걸음으로 방 앞으로 걸어나갔다. 세리가 그의 한 걸음 뒤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존재감으로 그를 따랐다. 최민식이 비웃었다. 강지훈 상무, 여긴 공식적인 주주총회 자리야. 저 여자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경비는 뭐 하나? 앞줄에 앉아있던 오수진은 이 쇼를 즐기며 희죽거렸다.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주주들에게 말했다. 주주 여러분, 여러분의 돈 수조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에 투표하시기 전에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원격으로 접속해 있던 하데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 전무 뒤에 메인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그의 발표 자료는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되었다. 첫 번째는 조작의 증거였다. 하데스의 분석이 화면에 나타나 데이터 패킷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유출이 최 전무 부하의 서버에서 시작되어 세리의 IP를 경유한 뒤 외부로 전송된 것처럼 꾸며진 경로가 명확히 드러났다. 외부 스파이가 아닌 정교한 내부 조작이었다. 최민식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된 허튼 소리입니다. 회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에는 횡령의 증거가 나타났다. 유령 회사들 그들의 가짜 주소, 최민식의 처남과의 관계. 하데스가 확보한 은행 기록에는 SJ의 초기 프로젝트 자금 수백만 달러가 최민식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담겨 있었다.
베트남의 국립공원 부지에 대한 사기성 토지 증서가 모두의 앞에 전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최민식은 창백해진 얼굴로 부인을 더듬거렸다. 절박해진 최민식이 세리에게 떨리는 손가락을 겨눴다. 전부 저 여자 짓입니다. 저 여자는 스파이예요. 강지훈 상무를 조종해서 우리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누가 고작 웨이트리스 시궁창에서 온 꽃뱀의 말을 믿겠습니까?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흑빛이 된 강 회장은 세리를 노려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악의적인 스파이라는 서사는 그와 회사의 체면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세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화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동정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웨이트리스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 전무님, 한 가지는 맞추셨네요. 사람을 직함만 보고 얕봐서는 안 되죠.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정문이 다시 열렸다. 조용하지만 막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자신의 보좌관 팀을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숨을 죽였다. 그는 업계의 거인이었다. 강태환 회장의 눈이 불신으로 커졌다. 안 회장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대한그룹의 안건영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충격에 빠진 군중을 지나 세리의 곁에 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다. 그는 회의실을 향해 차분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최후의 일격이었다. 충격은 절대적이었다. 최민식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수진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의 가면으로 변했다. 강태환 회장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 같았다. 안건영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제 딸 안세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딸은 실무 경험을 쌓고 우리 업계의 만연한 부패를 밑바닥부터 이해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일해왔습니다. SJ그룹 내부에서 이토록 썩어빠진 음모를 밝혀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최민식을 향했다. 당신은 대한그룹의 후계자를 평범한 스파이로 몰아쓰려 했소. 당신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그리고 당신, 그의 시선이 강태환 회장에게 멎었다. 당신은 당신의 둥지 안에서 이 독사를 키웠소. 장은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의 충격으로 굳어진 침묵에 잠긴 얼굴들을 비추며 끝났다. 판이 뒤집혔다. 웨이트리스는 공주였고 졸은 여왕이었으며 내 대한민국 재계의 권력 구조 전체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안건영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보안 요원들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최민식을 제압했다. 오수진은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강태환 회장은 의자에 얼어붙은 채 한순간에 무너진 자신의 제국과 자존심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 지훈을 보았다. 더 이상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 버린 낯선 남자였다. 안건영 회장은 침착하게 자신의 법무팀에게 당국과의 협조를 지시했다. 그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세리와 지훈을 바라보았다. 몇 주가 흘렀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최민식과 그의 공범들은 횡령 주가 조작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들은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SJ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심각한 관리, 태만에 대한 주주들과 이사회의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여 실권 없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강지훈은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불같은 시련은 그를 진지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단련시켰다. 그는 SJ그룹에 오랜 부패를 뿌리 뽑는
어려운 개혁 과정을 시작했다. 두 기업 간의 경쟁 관계는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이 사건은 대중의 시선을 관리하기 위해 두 회사가 협력해야 하는 입장으로 몰아넣었다. 지훈은 안건영 회장과 공식적으로 만났다. 정중하지만 존중이 담긴 회의였다. 안 회장은 지훈의 성장과 세리를 보호한 그의 역할을 인정했다. 지훈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미래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기업 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남아있었다. 지훈과 세리는 회의실이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하고 평범한 공원에서 만났다. 모든 가식은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지훈은 긴장했다. 그는 그들의 관계 전체가 자신의 거짓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이용한 것, 그의 오만함, 그녀를 졸로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이 위기를 통해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 앞에서 오직 자신의 기지만으로 당당히 맞섰던 날카롭고 용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고 말했다. 세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 또한 임무를 가지고 그를 수단으로 이용하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의 다른 면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할 때 그녀를 믿어주기로 선택한 남자를 보았다고 했다. 버릇없는 후계자 밑에 숨겨져 있던 선한 남자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첫 번째 청혼때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고른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였다. 그가 다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관중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극적이거나 조롱하는 투가 아니었다. 진심과 약간의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세리 SSC, 그는 경외심을 담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것입니다. 전략적 파트너나 가짜 약혼녀를 원하지 않아요. 제 남은 인생 동안 제 곁에 있어줄 진짜 당신을 원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세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환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지훈 씨, 그럴게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그것은 권력이나 속임수가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야기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